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밥 딜런의 스승이죠. 지난달 타계한 전설의 포크 가수 핏 시거의 노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꽃들은 다 어디로 갔나? 소녀들이 다 꺾었지. 그 소녀들은 다 어디로 갔나? 다 결혼했지. 그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모두 군대에 갔지. 이 노래의 제목은 꽃은 어디로 갔나입니다. 전쟁으로 사라져간 젊은이들을 안타까워하는 1960년대의 대표적인 반전가요입니다. 전쟁은 지금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효율화, 합리화라는 이름 아래 철도, 의료 같은 공공재산을 두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지난해 폐원된 진주의료원도 그 전쟁터 중에 한 곳입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의 표지 이야기는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이 환자와 병원 구성원들에게 강요한 잔혹한 운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지역의 한 공공의료원에 의존해 살아가던 약하고 가난했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자리에 이문영 사회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여러 좋은 기사들을 쓰셨지만 이번엔 특히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 기사 같아요. 어떻게 기사를 기획하게 되셨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원 방침을 발표한 게 지난해 2월 26일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가 이제 1년 폐원 방침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진주의료원 사태가 지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환자의 상태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1년 시점에 저희도 공공의료원이 사라지면서 그 환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환자들 1년 뒤의 상태가 어떤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했고 네. 공공의료원의 부재가 환자의 상태와 삶과 또는 죽음에 직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2월 26일은 폐원 결정이 이루어진 날이고 실제 폐원이 이루어진 날은 언제죠? 이제 5월 말인데요. 그때 가서 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지금 시점에? 실제로 폐원은 5월 29일이었지만 진주의료원 폐원 방침을 발표한 이후부터 사실 그 전후부터 경남도나 이런 쪽에서 이제 환자들 퇴원 종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 실제로 환자들이 느낀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공식 폐원 이전에 퇴원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살피려면 2월 26일 날 살펴보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네. 전수조사를 하셨다고요? 예. 네. 어떻게 하셨죠? 1년 동안의 환자 상태를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특정 환자를만 놓고 보기보다는 그 해당에 되는 환자들 모두 살펴보는 방식을 취해야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보건의료 노조와 또 이제 경남도의 강성훈 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퇴원 환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강제 퇴원 환자들에 좀 집중을 해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가 몇 명이었습니까? 2월 26일 당시에 경남도지사가 발표한 그 시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203명이었는데 네. 실제로 그 본인들이 그 시점에 잠깐 왔다가 치료를 하고 퇴원하는 폐원과 무관하게 이제 네.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을 제하고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들이 또 상당수 있었고요. 네. 또 이제 환자들의 개인적인 부담감 때문에 네. 연락이 닿더라도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제외한 인원들이었고 중점을 둬서 봤던 방식은 현재 상황의 어떤 결과나 수치보다도 지난 1년의 과정과 추이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각종 통계들이 보여주고 있는 수치가 있지만 이제 통계라는 것들은 사실은 현 시점에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일 뿐인데 네. 그것이 지난 과정을 다 보여주긴 무리가 있다고 봤고요. 네. 보건의료 노조가 저희 한겨레 21과 이제 같이 공동으로 네.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지난해 5월과 10월에 이제 별도로 전수조사를 2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이 3차례 과정을 전체 종합을 해서 각각의 해당 조사 시기마다 환자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추이를 이제 지켜보는 방식을 저희가 취했습니다. 네. 그 경상남도 통계부터 볼까요? 전체 당시에 입원 환자가 203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사망자가 40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5명 중에 한 명꼴로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혹시 이 중에 의료원이 폐원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분도 계셨을까요? 68세 남성인데요. 이제 네.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진주의료원에만 10년 정도 네. 입원해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진주의료원 폐원 이후에 진주 시내에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급성기 병원에서 거의 모든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급성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 발병하는 어떠한 경우 때문에 시스테트로 발병하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병들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병 보통 이제 급성기 병 내지는 급성기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의 이제 그 기능을 겸했기 때문에 요양 환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급성기 병도 진주의료원 내부에서 치료를 내부에는 할 수 이제 치료가 있었군요. 어느 정도 가능했던 측면이 있는데 네. 좀 전에 말했던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제 한번 입원을 하게 되면 장기 입원을 해야 됩니다. 네. 진주의료원도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이상 입원해왔었고요. 10년 이상 예, 입원. 10년 이상 입원해왔던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들 같은 경우에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 최소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네. 이제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이런 환자들은 진주 내에서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인근에 있는 사천시에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 병원도 이제 급성기 병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요양병원이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이제 뇌출혈이 왔고 네. 이후에 또 폐렴까지 겹쳐서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불가능해서 이제 경상대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가게 되는데 네. 그곳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약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주의료원에서 입원했던 장기 환자들이 진주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다음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급성기가 와서 네. 발병이 돼서 하지만 그 기존에 이제 입원했던 병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이제 옮겨 다니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완쾌자가 111명. 참 의아스러워요. 절반이 넘게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완쾌자 11명이라는 것, 111명. 예, 네. 111명이라는 것은 이제 경남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 환자와 현재 입원 중인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 그러니까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이제 완쾌된 완쾌라고 이제 분류를 한 셈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 횡포라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숫자 장난이죠. 네, 집에 있는 환자들의 상태가 어떤가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집에서 지낸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와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러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었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어쨌든 이제 입원이 거부당한 상태에서 병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병을 이제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같은 이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옮겨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내 병을 케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자발적으로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54세 한 여성 환자 이제 양측 하지마비와 당뇨를 가지고 있는 이제 환자였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경남도에서 한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고였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병원에서 내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분은 이제 입원을 자발적으로 거부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1차 조사 때 확인된 것은 이제 그 몸 상태가 악화돼서 이제 그 대학병원에 입원 그 진료 예약을 한 상태였고 2차 조사 때는 척수 공동증이라는 어떤 이제 추가적인 병이 생겨서 이제 재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이제 예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입원을 거부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지속적인 치료를 못 받는 과정에서 이제 병을 스스로 키우는 스스로라기보다는 이제 병을 키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이제 확인되곤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분류된 사람이 52명이에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클 텐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의료 수가 차이를 이야기하는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이제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의료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적 부조의 결과로 어떤 이제 진료비 혜택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 때문에 뭐 10년 이상씩 이렇게 이제 장기적 입원이 가능했던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무이탁 환자들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돌보온 이제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집이 그 병원이었던 셈이죠. 이제 이런 환자들은 이제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삶의 한 부분이 그 박탈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진주 시내에서 입원을 거부당하고 사천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환자들 간호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쨌든 이제 장거리
이를 다니면서 이 환자를 간호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 그 보호자들 굉장히 큰 어려움을 호소했고요. 간병인을 쓸 수도 없는 처지고. 간병인을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환자들을 가족들이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들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특히 이제 그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장기 입원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들이나 환자들 본인도 진주의료원에서 생애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 때문에 가족들도 진주의료원 주변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병원을 이제 사천 쪽으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오가면서 그 병관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했었고,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부지들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그 병원 밖으로 나와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이제 그 몸을 관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옮겨간 병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침상과 침상 사이도 굉장히 협소할 만큼 움직이기가 힘이 들어서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이, 특히 이제 치매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병원 내에서 계속 누워만 있어야 돼서 이제 상태들이 너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간병인들이 그런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홍준표 지사가 폐원 결정을 내릴 당시에 이제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추가 부담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보전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경남도에서 밝히고 있는 그 의료비 지원의 기준은 이제 급성기 환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 환자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는 애초부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난 그 환자들한테 진료비 지원 여부를 많이 물었을 때, 물론 이제 개중에는 진료비 지원을 받은 듯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추측성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환자들한테 직접 그 진료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 쪽에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근데 이런 수는 이제 굉장히 좀 적은 수였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지원을 받는 기준을 모른 상태에서 진료비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연락조차 없었다라고 말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좀 전에 이제 몇몇 환자들의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옮겨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급성기 질병이 발병했을 때 이 부분이 해당 병원에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급성기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상 그 도에서의 진료비 지원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의료원 관계자들, 과거에 이제 진주의료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들, 의료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분들의 의견들도 이제 급성기 환자를 급성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로만 기준을 세워서 분류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 한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급성과 요양이라는 구분 자체가 진료비 지원을 요양 환자들한테 엄밀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나는 기준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환자들 중에는 이제 도로부터 소송을 당한 분들도 있다면서요? 마지막에 퇴원한 환자들 3명이 그런데요. 아까 이제 병원이 폐원한 게 이제 5월 말, 5월 29일경인데요. 그 이후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3명이 더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남도는 이제 환자들이 퇴원하지 않고 계속 병원에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 뭐 거기에는 이제 진료비도 있을 것이고 병원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도가 알려진 바로는 이제 매일 한 46만 원 정도의 돈을 매일? 매일 그러니까 퇴원이 지연되는 만큼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퇴원 환자 마지막 퇴원 환자가 7월 25일 날 퇴원한 환자가 최종 마지막 환자인데요. 이제 이 환자와 그다음에 6월 중순경에 퇴원한 환자, 그리고 7월 22일 날 퇴원한 환자, 이 3명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한 명은 그중에 한 명은 이미 사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아마 소송은 취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 각각 600만 원과 1000만 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사실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공공의료원에 들어온 분들인데 병원까지 폐원해 놓고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한다는 건 참 모진 짓이네요. 그렇군요. 이 환자들뿐 아니라 직원, 장비, 또 의료 기록까지도 순환을 당하고 있다면서요? 공공의료원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중추가 이제 환자와 직원이 될 것이고요. 또
도비와 국비로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의료 장비들, 뭐 이제 병원도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공의료원이 아니면 보호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이제 돌봐왔습니다. 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있었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의사와 약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취업이 좀 수월한 편이고 의사와 약사를 제외한 간호사. 217명이 간호사들과 기능직, 행정직 네. 이제 직원들입니다. 그 중에 도가 밝힌 재취업 인원은 96명인데요. 네.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들이 많고 간호사들 같은 경우도 옮겨간 그 병원들은 진주 시내에 취업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또 거기서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다른 지역의 작은 병원들로 네. 옮겨가거나 보건소의 계약직 직원으로 가는 경우가 근로 다수 조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악화된 네, 경우가 맞습니다. 있군요. 그보다 네.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진주의료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낙인 같은 효과들이 분명히 있고 그 주홍걸 씨와 같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었는데요. 이제 취업을 한다고 할 때 진주의료원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거나 심지어 도지사가 나서서 뭐 강성노조라고 이렇게 네, 낙인을 그렇습니다. 찍고 예, 예, 했으니 예. 뭐 심지어는 뭐 사실관계가 뭐 분명한지는 알 수 없으나 네. 대학원을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직원 같은 경우에 담당의 교수가 이제 아무 의사겠죠. 이제 그분이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어떤 노조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 입학을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물론 이제 중요한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네. 이제 직원들이 어떤 상실감과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공공의료원이라고 하는 게 장기 입원 환자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왔을 텐데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진주의료원이 이제 그 해왔던 공공의료 사업이 있는데요. 네. 집계로 보면 2012년에만 그 공공의료 사업을 833억 원 규모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12억 원은 뭐 도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 없이 네. 진주의료원의 어떤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무위탁 환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절실한 그 병원 운영 방식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직접 보호자만 또는 혼자 가서 치료를 받는 치과 치료를 받는 건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그 치과 기능, 진료 기능이라든가 또는 독거노인들을 무료로 방문해서 진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숙인들 같은 분들, 사회 취약계층 어쨌든 이제 사회 취약계층들에 대한 진료 기능들이 충분히 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14,000여 명 가까운 이제 환자들이 지역민들이 네네 혜택을 이제 받았는데 공공의료원이 진주의료원이 없어지면서 이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중분해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공공의료원 폐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이런 그 공공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어떤 공적 의료 기능 이 없어지는 데 대한 사라지는 데 대한 그런 그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약속했던 것이 서민 무상 의료라는 것을 내세웠는데요. 이제 의료급여 일정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그 도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이걸 이제 7개월 만에 백지화했습니다. 이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공공의료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이 공공의료를 둘러싼 의식, 인식이나 제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주의료원이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큰 숙제와 고민거리를 던진 셈이죠. 의료원이 폐원된 이후에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공공의료원을 지원하고 공공의료원에 들어가는 어떤 적자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여러 가지 후속 조처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와 이제 그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법령 제정과 또는 뭐 각각의 이제 의원 입법으로 공공의료원에 들어가는 그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했던 그 적자로 인한 폐원이라는 것들이 공공의료원의 근간이 흔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보전하는 이제 법체계 개정 그런 시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주의료원이 남긴 하나의 그 자신은 없어졌지만 진주의료원이 남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 자체를 촉발시킨 그 중심의 장본인인 진주의료원은 이미 폐원이 돼서 재개원을 하지 않는 한 지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이런 혜택이나 이런 법제도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말 있다고 그대로 할 수 역설이군요. 있습니다. 네. 네. 홍준표 지사는 최근 진주 우려원 문제를 두고 다 끝난 일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 방송에 나와서는 자신이 주도한 진주 우려원 폐업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모델이 되었다라고까지 자평했습니다.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 지사와 경쟁하는 후보들은 의료원 재개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한홍구 박노자, 정문태, 한때 한겨레 21의 높은 열동률을 견인하던 외부 필자들입니다. 지령 1000호를 맞아서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리바이벌 21. 이번 주에는 한홍구 교수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검찰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박노자 교수는 심화된 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 르네상스의 전망을 짚었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